대륙의 실력자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의 등장, 그리고 이들과 대립과 화합을 반복하는 속에 여동생 메리의 비밀 결혼으로 고초를 겪은 헨리 8세는 메리를 따라 잉글랜드로 돌아온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한 명의 여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인물이며 그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피와 눈물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1509년 헨리 8세의 왕위 등극과 함께 그와 결혼한 캐서린은 부부간 좋은 금수를 유지하는 속에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고 1511년 첫 아들이 태어났으나 몇 주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비극의 한낱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후로도 캐서린은 딸 메리 한 명만을 남긴 채 3남 3녀를 낳았으나 전부 사산 혹은 요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파 속 계승자가 필요한 헨리의 조급함이 날로 심해지는 속에 이미 헨리보다 6살 연상이었던 캐서린은 어느덧 40줄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그녀가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헨리 8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왕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튜더 왕조, 아니 잉글랜드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심각한 사안이었으니 당장 그의 아버지 헨리 7세의 경우만 보아도 모계를 통해 랭카스터가의 수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제위내내 수많은 반란과 반발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 역시 만약 후계자를 낳지 못해 튜더 왕가의 적통이 이대 만에 끝난다면 장미전쟁과 같은 또 다른 내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영국이 여성 혹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에 의거 단 한 번도 여왕을 두지 않았었기에 메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면 이것은 또 다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었으니 역사적으로 봐도 그의 선조인 노르만 왕조의 헨리 1세가 외동딸 마틸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역의 승계에 반발한 무리들 탓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끝내 손자 헨리 2세를 통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메리가 최초의 여왕으로서 왕위를 잇는다 해도 그녀는 타국의 왕족과 결혼할 가능성이 컸으니 여성 군주의 통치는 남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큰 데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왕위 계승권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 염려되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100년 전쟁을 거치며 프랑스와 구별되는 자국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한 잉글랜드는 외국 출신의 왕이 들어앉아 잉글랜드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메리의 경우 그녀의 지지 기반을 어머니 캐서린을 통한 전통 카톨릭 세력 및 합스부르크 가문에 두고 있었으므로 그녀 역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혼할 확률이 높았던 만큼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익과 무관한 강대국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대외 정책에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는데요. 이것은 훗날 정말로 여왕이 된 메리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한 뒤 남편의 뜻에 따라 국익과 무관한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여 프랑스 내 영국의 최후의 보루인 칼레를 잃는 등 한낱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전체의 명운이 달린 후계 문제로 헨리 8세의 고심이 깊어지던 상황에서 그는 어느덧 한 특별한 여인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으니 그녀는 바로 프랑스에서 갓 귀국한 캐서린의 시녀 앤 불린이었습니다. 상인 집안 출신의 출세한 외교관 토마스 불린과 대표적 명문가인 하워드가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태어난 앤 불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프랑스 궁정에서 자라며 외교관인 부친의 영향 탓인지 7살에 이미 5개 국어에 능통했고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헨리 8세의 여동생으로서 프랑스의 왕비로 온 메리 튜더와 후임 왕비인 클로드의 시녀로 발탁되어 통역을 도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결혼을 위해 잉글랜드로 귀국하여 프랑스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왕비 캐서린의 시녀가 된 앤은 평범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가문인 노썸벌랜드가의 헨리 퍼시와 연애 끝에 약혼하려 했으나 당시 귀족들의 결혼에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만큼 헨리 8세와 울지는 서로 지위가 맞지 않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으니 이 사건으로 울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 앤과 헨리 퍼시는 훗날 그에게 자신들이 느낀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게 됩니다.
한편 당시 유행의 최첨단이었던 프랑스에서의 오랜 궁정 생활로 그들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익힌 앤은 뛰어난 춤 실력과 풍부한 교양, 세련된 화술을 바탕으로 남다른 매력을 풍기며 뭇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끝내 국왕 헨리 8세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지성으로 그를 단기간에 매혹시킨 앤은 앞서 카톨릭 교리를 옹호한 논설을 쓰는 등 나름 제야 신학자였던 헨리 8세와 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그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편 헨리 8세는 이미 결혼 초기부터 숱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며 앤의 언니 메리 불린을 포함 많은 정부를 두었고 헨리 피츠로이라는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도 헨리 8세는 앤에게 자신의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앤은 당장의 아들을 낳고도 버려진 자신의 언니 메리의 예를 보듯 왕으로부터 쉽게 사랑이 떠나가는 정부의 삶을 거부했고 대담하게도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헨리 8세는 자신을 향한 앤의 이러한 매몰찬 거절을 보며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식의 클리셰 마냥 자신을 애태우는 그녀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유혹하고 집착하며 서로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둘은 서로 각각의 다른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헨리 8세의 경우 매력적인 앤을 얻는 동시에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아 자신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왕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왕비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된 것인데요. 더군다나 헨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캐서린의 초야 여부와 별도로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껏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은 형수와의 결혼에 대한 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오랜 유산 및 사산으로 캐서린의 몸이 상한 데다 이미 자신보다 6살 연상의 그녀가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매우 적었던 만큼 캐서린은 이제 그에게 있어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서 한낱 눈엣 가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든 왕비와 헤어지고 젊고 매력적인 앤과 결혼하여 적자를 낳겠다는 최종 결심에 다다른 헨리 8세는 앤에게 그녀의 바램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어 그녀를 쟁취할 것을 선언한 뒤 거센 폭풍과 함께 수많은 희생자를 속출시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 캐서린과의 갈등 속 자신을 유혹하고 애태우는 엠블린과의 결혼을 결심한 헨리 8세. 그러나 그가 이러한 파격적 결심을 한 데에는 이것이 단순 그의 욕구 충족과 후계 문제만이 아닌 당시 영국 사회에 산재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비장의 타개책이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헨리 8세와 엠블린 그리고 캐서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패기와 광기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